네, 반갑습니다. 터먼스피터스의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자, 가지급금과 관련된 거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입금 산입이었죠? 기타가 아니죠. 상여를 하든 배당을 하든 사회유출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가지급과 관련돼서 하나 더 체킹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세트죠, 세트. 그래서 지급이자인데, 지급이자가 뭐냐면 법인이 이제 돈을 빌린 거죠. 은행에서 빌렸어요. 그럼 뭘 주죠? 이자 비용을 줍니다. 그럼 이자 비용, 여러분 지급이자라고 이거 비용 처리 돼야 안 돼요? 비용 처리 당연히 되는 거죠. 왜? 범인이 사고 관련돼서 빌린 거잖아요. 이자 준 건 당연히 비용 처리가 됩니다. 되는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이 비용 처리 된 것 중에서 송금불사에 비용 처리할 수 없어. 뭐야 억울하잖아. 왜? 요 지급이자 요런 것들은 우리가 세법상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채권자 불명, 비실명, 건설자금 요거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법인세 기초특강에서 다시 할 거예요. 할 거고 업무 무관이잖아. 업무 무관.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거죠. 그냥 이렇게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설명드린 건데 채무가 있어요. 근데 업무 무관. 가지급이 이렇게 있는 거야. 봐봐요. 돈을 빌려준 거야.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가지급 예를 들어서 대표한테 줬다고 볼게요. 대표한테 가지급금을 줬어. 그럼 이 채무와 관련된 거 이자 비용이 있겠죠. 이거 관련된 거 지금 은행에서 빌려줬고 지금 대표한테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를 은행에서 빌려준 요 이자 비용만큼은 요 가지급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요 이자 비용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불 여기서 이제 기타 사유 유출로 가는 건데 뒤에 가서 봅시다. 그래서 요 업무무관 자산 좀 볼게요. 업무무관 자산이 있으면 또 넣어야 되는데 업무무관 자산 중에서 요 가지급금만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급이자 중에서요. 차입금 적수 우리 회사 차입금의 적수 1할로 계산하는 걸 적수라고 하죠. 업무무관 자산이 있거나 아니면 가지급금도 여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급금 적수를 계산해. 그래서 요 부분만큼 반란해서 이자 비용을 손금 불산입 다시 비용 처리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순위 송금 불산입 지금 이제 차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앞에서 봤던 채권자 불분명, 비실명, 건설자금 이제 있어요. 요건 잘 많이 안 나오니까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으면 먼저 차감한 값을 넣어야 돼요. 왜? 그 앞에서 이미 손불됐기 때문에 있는 분들만 건설자금 혹시 있으면 빼는 거고요. 그리고 가지금 저번 시간 봤듯이 특수관계인과 업무무관, 대여금, 가지급금에 해당이 되죠? 요거는 업무 무관이야. 그래서 업무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요것만큼의 이자 비용을 인정 안 해야겠다는 건데 봐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적정 이자 수령한 것도 가지급금 포함한다는 거예요. 요거 뭐랑 반대죠? 저번 시간에 공부한 가지급금 인정 이자에서 적정 이자를 받았으면 우리가 입금 산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제가 저번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렸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거기서는 왜 인정이자 이제 이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부당행위 계산이니까. 근데 하지만 여기는 업무무관 자산이야. 그래서 업무무관이면 이자 받던 말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그리고 동일인의 가수 예를 들어서 대표자한테 빌려준 게 있고 빌려준 게 있으면 상계처리하면 상계처리해야 대표자한테 좋은 거거든요. 회사에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지금 제외는 봤죠? 저번 시간에. 빠르게 볼게요. 요것만 듣는 분들 계시니까. 월증금의 범인의 뭐 가불금이나 경조사비 학자금 이런 것도 원래는 빌려준 건데 요건 요 가지금 대상 제재 대상에서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좋은 거죠.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주택전세 대여금 그리고 미지급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요거 저번 시간에 한 건데 요 강의만 듣는 분들 때문에 제가 다시 강의 찍는 건데 요거 예를 들어서 배당을 했어요. 배당을 했는데 이 배당 1,000만 원을 했으면 회사에서 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배당을. 그죠? 지급할 때 어떻게 해요? 지급할 때 원천지수 14%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 다음 달 10일까지 내면 돼. 그런데 요거 지급 의제는 뭐냐면 이 1,000만 원 결의를 했어. 주주총회에서. 그럼 돈을 줘야 되잖아. 배당을. 근데 안 주는 거야. 계속. 안 주면 어떻게? 언제까지 안 줘? 그래서 3개월이 지나버려. 3개월이 지나버리면 세법에서는 지급한 걸로 의제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의제됐어요. 그 다음 달 10일까지. 제가 만든 건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까지 원차세를 내야 돼요. 그럼 140만 원 돼. 그럼 봐봐요. 그럼 이 주주는 배당을 받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내야 되잖아. 그래서 회사에서 빌려주는 거야. 이거를 회사 돈을 먼저 내는 거죠. 왜? 회사가 아직 돈을 못 쳤잖아. 배당을. 이해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가지급금으로 보는 게 맞죠. 하지만 여기 제재 대상에서는 빼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미지급금 소득세는 소득세 대납액 이걸 말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가지급금 넣으면 어떻게 해요? 요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송금불산이 이자 비용하고 기타사 이건 무조건 기타사유 유출이. 왜? 이건 귀속을 정할 수가 없죠. 불분명하잖아 귀속이. 그죠? 이자 비용이 은행인데 은행과 관련돼서
그거를 어떻게 뭐 그거를 귀속분을 발라내기 쉽지 않죠. 그래서 그건 무조건 기타 사유 출입.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랑 같이 정리하면 뭐예요? 요 가지금이 나오면 무조건 세트를 두 개 계산하셔야 돼. 생각하셔야 돼. 인정 이자하고, 그죠? 가지금 인정 이자에서 입금 산입이 나올 수 있죠. 그죠? 거기서 상여가 나올 수 있고, 보통 상여죠.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로 기타 사유출 송금불산 기타 사유, 요 두 개를 반드시 해줘야 돼. 그래서 제 거래처 중에서 제가 어차피 그 대표님 안 들으실 테니까 들으실 일이 없지. 제 거래처 중에서 결손인데 요 두 개 때문에 세금이 결손이라는 건 뭐야? 매출에서 비용을 뺀 게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러면 세금 낼 게 없는 거잖아. 근데 요 두 개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어차피 안 보실 거야. 가지금이 8억이 넘어. 제 기억에. 지금 또 계산해봐야 되는데 8억이 넘는데 요거 때문에 8억이 넘어서 가지금이 나와서 세금이 매년 500에서 700 사이 나오십니다. 세금이. 뭐야? 결손인데 어떻게 세금이 나오지? 요거 때문인 거야. 왜? 송금 불산입당하고 입금 산입당하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어려워. 충당금에 대해서 공부할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떠먹이 준수 배떠세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